안녕하세요. 뱅크몰TV입니다. 세대별로 관심사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도 관심이 있고요. 50대, 60대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정말 특출난 몇몇 경우를 빼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즉 대출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3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를 80%로 상향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LTV라는 건 해당 주택의 시세에 몇 프로까지 담보대출이 되냐 하는 건데 LTV 80%라는 건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는 말인 거죠. 엄청나죠? 다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주택을 구매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첫 집을 구매해야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주택이 있었지만 팔아서 지금은 주택이 없지 않냐? 이거는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혼이라면 본인만 해당되면 되겠지만 부부라면 부부가 전부 다 해당돼야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만약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해당이 된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억 주택을 구매한다면 무려 4억 8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된다는 거죠. 다만 금액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억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80%인 6억 4천만 원이 아니라 최대 금액인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가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의 특이한 점은 아파트 가격이나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이나 실수요자 요건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든가 9억 원 이하라든가 이런 주택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미혼이냐 부부냐 따라서 7천만 원부터 1억까지 이렇게 조건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주택 조건이나 소득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도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청년층에 대한 DSR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입니다.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좋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DSR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른쪽 위에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원금 이자를 착실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금융사에게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증빙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득이겠죠. 그럼 반대로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SR 심사를 할 때 장래소득을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년 A씨가 20대 후반에 직장 3년 차라고 했을 때 연봉은 한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은 앞으로 직장에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소득이 낮더라도 차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볼 때 소득 심사에 이런 장래소득을 반영을 해서 심사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DSR의 장래소득 반영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해서 대출 금액이 2억까지 나오던 청년이 갑자기 4억이나 5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심사는 당연히 추후 진행하시는 금융사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부동산 정책 3번째는요.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입니다. 50년이라니 말만 들어도 까마득하죠. 이처럼 말만 들었을 때 엄청 놀랄 정도인데 대출 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월에 납입되는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했을 때 금리를 4.5%로 잡고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하면 월 납입 금액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대출 기간 50년으로 바꾸면 167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요. 50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죠. 지금 당장 조금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50년 초장기 모기지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사실 부담을 덜려고 하면 집값이 내려가. 오늘은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뱅치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이 엄청나죠. 미국 기준금리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한국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월에 납입하는 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대출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금액도 당연히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 80%를 다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월에 나가는 금액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올라가는 금리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낮은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고정금리 쪽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집값 조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부동산을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아직 내 집이 없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분명히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획을 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쪽에 다양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시고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날게요.